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만약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몇 시간씩 바라보고 계시다면, 새벽 2시나 3시에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일찍 주무시러 가도 매일 피곤하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달 78살 할머니 한 분이 서울의 아파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새벽 6시에 화장실 바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4번째로 화장실을 가시다가 극심한 피로로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넘어지신 겁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지금은 휠체어 신세가 되셔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의사들은 골밀도가 이미 약해져 있었다고 했지만 여기서 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6개월 전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끊기는 수면이 온몸을 약하게 만들고 균형 감각을 파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든 겁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하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체에 치명적인 고장을 준비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15,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면 장애를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몇 주 후면 효과가 없어지는 수면제 거금을 쓰는 걸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약물에 중독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회복을 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오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운 것도 발견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 환자들에게서 처음 그 패턴을 발견했을 때 저 스스로도 거의 믿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흔한 과일 한 가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며칠 안에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며칠입니다. 이제 제가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면증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신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데에는 특정한 생화학적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깊이 자는 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배가 부풀어 있나요?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잠에서 깨시나요? 밤마다 여러 번 소변을 보러 가시나요?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수면을 파괴하는 동일한 근본 원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훨씬 더 나빠지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수면 위생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들, 방을 어둡게 하라는 것, 화면을 피하라는 것, 그런 것들은 다 괜찮지만 핵심 문제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천연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능력을 잃은 겁니다. 혈당이 밤새 급상승하고 급락하면서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신경계가 가만히 누워 계실 때에도 스트레스 모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수면제는 이 중 어느 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냥 의식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그건 진짜 수면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함께 작용합니다.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드는 실제 화학적 불균형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시도하시는 첫날 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답은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 바나나나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2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지난달 80일 새할머니 한 분이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3년 넘게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주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낮에 잠드시고 대화를 잊으시고 2번이나 가스레인지를 켜놓으신 적이 있어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짐이 되는 게 두려우셨습니다. 모든 수면제를 다 써보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셨나요? 다시 잠들려고 30분 이상 누워 계셨나요?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충분한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한밤중에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60세 이상 분들의 불면증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피곤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6개월간 끊어지는 수면 후에 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치매 위험이 400% 증가합니다. 혈압이 조절 불가능해집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순전히 수면 부족으로 당뇨병이 생긴 환자들을 봤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던 어르신들이 만성 불면증이 생긴 후 1년 안에 혼란스럽고 의존적인 환자로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 진료에서 모든 걸 바꾼 진실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또 다른 약이 아닙니다.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부분을 버립니다. 모든 바나나 안에 과육과 껍질 사이에 얇고 하얀 섬유질이 있습니다. 이 섬유질에는 바나나 전체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트립토판과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바나나 자체와 함께 이 섬유질을 드시면 여러분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 머리를 베개에 대는 순간 정확히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밤 동안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바로 한밤중에 여러분을 깨우는 혈당 급락입니다. 새벽 2, 3시에 깨어나게 됩니다. 몸은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당신을 깨웁니다. 그러면 머릿속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살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밤새 제대로 잠을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3가지 다른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새벽 4시에 아파트 밖을 배회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했는데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나나 1개를 껍질 안쪽 섬유질과 함께 먹되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5일 만에 6시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3주 만에 모든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2달 후 다시 뵈었을 때 따님이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아버지를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준비하세요. 껍질에 갈색 반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저항성 전분이 적절한 형태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나를 천천히 까세요. 과일에 붙어있는 하얀 실 같은 섬유질이 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떼어내서 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섬유질이 바로 당신의 약입니다.
섬유질이 모두 붙어 있는 바나나 전체를 드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드신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위가 저항성 전분을 제대로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고 싶은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이렇게 하세요. 2시간 전도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이 트립토판 전환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바나나 방법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밤을 영원히 바꿀 황금 정보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나나를 먹으면 가장 강력한 부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하얀 실 같은 섬유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떼어내고 버립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 섬유질에는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뇌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생성하려면 바로 이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송과선이 밤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녹색도 아니고 완전히 갈색도 아닌 것으로요. 반점은 저항성 전분이 천천히 방출되는 천연당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바나나를 조심스럽게 까되 하얀 실 같은 부분을 붙여둔 채로 두세요. 제거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 바나나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잠들 계획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천천히 드세요. 2시간 전도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이 몸이 화합물을 처리하고 수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깊은 잠이 오려면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잠자기 90분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마그네슘이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중심천이 0.5도 떨어지면서 뇌에 잠잘 시간이 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활동을 계속해서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바나나의 섬유질과 천연당의 조합은 노인들을 새벽 2, 3시에 깨우는 치명적인 혈당 급락을 방지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은 잘 드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너무 낮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신이 혈당을 다시 올리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코르티솔은 수면의 적입니다. 바나나 방법은 이 악순환을 완전히 멈춥니다. 강남에서 오신 74살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수면제를 시도해 보셨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님은 박 여사님이 낮에 요리하다가 졸아서 2번이나 불이 날 뻔해서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바나나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4일 만에 6시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2주 만에 매일 밤 질릴 8시간씩 주무셨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가 실패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약은 뇌를 인위적인 수면 상태로 강제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몸이 내성이 생기고 곧 알약이 전혀 효과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나 방법은 근본 원인을 다룹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자체 수면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합니다. 이것이 몸이 잠들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이제 화장실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깹니다.
이것은 다시 잠들더라도 수면의 질을 파괴합니다. 바나나의 칼륨, 특히 하얀 섬유질의 칼륨은 신장이 소변을 더 효율적으로 농축하도록 돕습니다. 밤에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저녁 와귀시 이후에는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하세요. 엄격하게 들리겠지만 이 방법을 시작하는 첫 2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왜 수년간 실패한 비싼 수면제가 효과가 없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밤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껍질을 벗겨서 삼키면 수면 유도 능력의 30%만 얻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낭비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방식으로 준비하면 45분 안에 뇌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밀은 함께 작용하는 3가지 특정 화합물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립토판으로 뇌가 필요로 하는 원료입니다.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으로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새벽 2시에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은 바나나 껍질 안쪽에 하얀 섬유질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항상 버리는 그 하얀 실 같은 부분에 저항성 전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대장에 도달하면 부치르산을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부치르산은 노년층의 깊은 수면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혈당을 8시간 동안 안정화시켜 새벽 3시나 4시에 갑자기 떨어지는 혈당으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수면제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무의식 상태로 만들지만 혈당 급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10시에 잠들 수 있지만 새벽 2시가 되면 혈당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퍼지며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화장실을 서너 번 가게 되는데 약물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작은 녹색 끝부분이 있는 바나나 1개를 준비하세요. 완전히 노랗지 않은 것입니다. 약간 덜 익은 바나나에 저항성 전분이 더 많습니다. 갈색 반점이 있는 너무 익은 바나나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모든 전분이 단순당으로 변환되어 혈당을 급등시키고 수면을 망칠 것입니다. 바나나를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세요. 이제 과일에 붙어있는 하얀 실 같은 섬유질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긁어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 섬유질에는 바나나 과육 자체보다 최대 60% 더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포크를 사용하여 껍질 안쪽을 부드럽게 긁어내어 모든 하얀 섬유질을 작은 접시에 모으세요. 바나나를 조각으로 자르세요. 하얀 섬유질을 바나나 조각과 완전히 섞으세요. 정확히 4분의 1 티스푼의 시나몬 가루를 추가하세요. 시나몬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당의 흡수를 늦추고 밤새 혈당 안정화 효과를 연장시킵니다. 이 혼합물을 목표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드세요. 2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90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것은 신체가 소화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시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만 누울 때까지 효과가 사라질 만큼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은 후 30분 동안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물은 저항성 전분을 희석시키고 너무 빨리 체내로 씻어냅니다. 밤새 소화관에 머물면서 천천히 작용해야 합니다. 또한 완전히
빈속의 이 혼합물을 절대 먹지 마세요. 4시간 동안 먹지 않았다면 먼저 호두 반쪽 3개나 4개를 먹고 10분을 기다린 다음 준비한 바나나를 드세요. 호두의 소량 지방은 신체가 마그네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지 3일 이내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아침까지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 에너지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수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층에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위가 일반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산을 40% 덜 생성합니다. 하지만 바나나 껍질 섬유질의 저항성 전분은 약해진 소화 시스템이 여전히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마그네슘을 운반합니다. 이제 새벽 3시까지 뒤척이는 것과 20분 안에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에 빠지는 것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황금 시간대이며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이 바나나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규칙은 이것입니다. 준비한 바나나를 의도한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30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이 특정 타이밍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체가 바나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히 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 머리를 베개에 대는 순간 멜라토닌으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수면 시작 시간을 추적했으며 90분에 바나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른 시간에 먹은 사람들보다 평균 18분 더 빨리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빈속에 또는 푸짐한 저녁 식사 직후에 바나나를 먹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마지막 정식 식사 후 약 3시간 후에 이 바나나를 섭취해야 합니다. 위가 중립적으로 느껴져야 하며 배부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화 시스템이 여전히 큰 식사를 처리하고 있다면 바나나의 영양소가 흡수를 놓고 경쟁하고 수면 유도 화합물이 최적의 혈중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7세 환자인 강남의 박 여사가 이 방법을 2주 동안 시도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은 언제 드시나요? 그녀는 저녁 6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7시 15분에 바나나를 먹은 다음 8시 45분에 잠자리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저녁 식사가 모든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나나를 9시 15분으로, 취침을 10시 45분으로 미루라고 말했습니다. 3일 이내에 그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잤습니다.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 화장실 출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준비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바나나를 안쪽 껍질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소화관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는 특정 유형의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젤은 밤 동안 방광으로의 수분 방출을 늦춥니다. 하지만 이 규칙도 따라야 합니다. 바나나를 섭취하기 60분 전에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하세요. 전통적인 조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건 완전히 무시하세요. 방광 조절 능력이 약해진 노인분들에게 그런 조언은 수면의 질을 망치고 있습니다. 바나나 자체에 충분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75%의 수분 함량으로 급하게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서도 밤새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저녁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밤 11시에 주무시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지막 식사는 늦어도 6시 30분까지 드십니다. 정확히 9시 30분에 속섬유가 있는 바나나를 준비하고 드십니다.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합니다. 이 1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을 수 있지만 화면은 안 되고 텔레비전도 안 됩니다. 10시 30분에 집안의 모든 조명을 어둡게 하여 뇌의 수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10시 45분에 침실에 들어가고 11시에 소등합니다. 섭취하는 음식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나를 냉장 보관했다면 먹기 30분 전에 꺼내서 실온으로 만드십시오. 잠자기 직전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그것을 드는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므로 천이 올라가고 수면 시작이 지연됩니다. 실온이 비결입니다. 환자들이 그 차이가 기적 같다고 보고했지만 이것은 순수한 생물학입니다. 일관성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체의 일주기 리듬이 완전히 조정되려면 정확히 같은 시간에 7일 연속으로 해야 합니다. 첫 주 동안 단 하루도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바나나를 먹는 것이 껍질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바나나를 준비하고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밤새 푹 자느냐 아니면 새벽까지 천장만 쳐다보느냐가 결정됩니다. 첫째,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눕기 정확히 90분 전에 이 바나나를 먹어야 합니다. 2시간 전도 아니고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바나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한 다음 그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변환하는데 정확히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면 호르몬 생성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모든 효과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은 23년 동안 수면 장애를 치료한 후에도 저를 충격에 빠뜨린 부분인데 바나나 껍질의 안쪽 흰색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 얼굴을 찌푸리는 것이 보이지만 계속 들어주십시오. 바나나 껍질을 벗길 때 과일에 달라붙어 있는 끈적한 섬유질이 보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기 전에 모든 가닥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식물학 용어로 체관부 다발이라고 부르는 이 섬유질에는 밤새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에 작은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선택하십시오. 녹색도 아니고 완전히 갈색도 아닙니다. 그 작은 갈색 반점은 저항성 전분이 최적 수준의 천연당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천천히 껍질을 벗기되 흰색 섬유질은 과일에 붙어있게 두십시오. 그런 다음 이 단계가 중요한데 바나나를 7등분으로 자릅니다. 왜 7등분일까요? 각 조각을 철저히 씹어야 하고 이 양이 천천히 먹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증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씹으면 영양소가 점진적으로 방출됩니다. 각 조각을 먹을 때 삼키기 전에 최소 5번 씹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소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는 이완 반응을 제어하는 주요 신경인 미주신경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전체 신경계를 수면 모드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나를 다 먹은 후 정확히 1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우리가 방금 이룬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바나나 섬유질이 시스템을 부드럽게 통과하도록
도와 많은 노인들을 깨우는 한밤중 복부 불편함을 예방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양의 물과 바나나의 천연 섬유질이 결합되어 실제로 방광 기능을 조절합니다. 강남에 사는 박할머니라는 79세 환자가 계셨는데 매일 밤 5번씩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5번이요. 자녀들이 확인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바나나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안에 밤새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바나나 섬유질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모든 근육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방광 근육에도 작용합니다. 급한 느낌을 만드는 비자발적 수축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타이밍과 준비 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먹지 마십시오. 따뜻한 우유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 조합은 위장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만들어 불편함 때문에 깨어있게 됩니다. 바나나는 소량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만 작용합니다. 이 방법은 수면제가 실패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물질로 수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정확히 올바른 양으로 자연스럽게 수면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정확한 원료를 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나나 방법이 깊은 수면에 정말로 효과가 있게 만드는 6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며 노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 수분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것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외 없이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준비된 바나나를 먹기 정확히 90분 전에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즉, 물도 안 되고 차도 안 되고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속섬유가 있는 바나나를 먹은 후 밤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수면 구조를 파괴하는 야간 화장실 방문을 없애기 위한 의학적 필수사항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은 밤새도록 그 수분을 계속 처리합니다. 방광이 2~3시간마다 차서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러 일어날 때마다 깊은 수면 주기가 방해받습니다. 뇌가 깊고 회복적인 수면으로 돌아가는데 45분이 걸립니다. 밤에 2번 깬다면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치유적인 수면 시간 90분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만성 불면증을 앓는 4,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대다수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수면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8세 환자분이 11년간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4번씩 깨어났습니다. 4번이나요. 자녀들은 어머니가 낮에 너무 지쳐서 계속 넘어지시니까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저녁 일과를 검토했을 때 저녁 식사 후 물을 2잔 가득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녹차를 홀짝이고 수면제와 함께 또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방광이 밤새 과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이 위험한 패턴을 중단시켰습니다. 90분 차단 규칙과 바나나 준비 방법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6일 만에 그분은 밤새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11년간의 고통을 6일 만에 되돌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혈압약이나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 다른 저녁 약에 대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 약들은 바나나 먹는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90분 전에 복용하세요. 약을 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십시오. 최대 50ml 정도입니다. 그 소량은 잠들기 전에 체내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수분 섭취 시간과 직접 연결되어 수면을 파괴하는 또 다른 숨겨진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새벽 3시나 4시에 입이 완전히 마른 상태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물을 두고 계십니다. 물을 마시면 다시 잠들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 입 마름은 탈수 때문이 아닙니다. 비강이 약간 염증이 있을 때 발생하는 수면 중 입으로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가르쳐드린 바나나 방법은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분을 추가하여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작용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 며칠 밤 입이 마르게 깨어난다면 그냥 침을 여러 번 삼키십시오. 입이 적응할 것입니다. 물잔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현재 저녁 수분 섭취량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 모든 차 한 잔, 물 한 잔, 국물 한 숟가락을 세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바나나 먹는 시간 90분 전에 모든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준비 방법과 결합하면 일주일 내에 야간 각성의 60%가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이러한 변화가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광이 적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타이밍을 고치면 수면이 고쳐집니다. 이것이 저녁 수분 섭취에 적용되는 황금시간 원칙입니다. 이를 존중하면 몸은 당신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당신의 밤을 바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20년에 걸쳐 다듬어온 정확한 방법이며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타이밍과 준비가 전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바나나 선택입니다. 노란색도 아니고 확실히 녹색도 아닌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갈색 반점은 저항성 전분이 천연 당분으로 전환되었고 트립토판 수치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녹색 바나나는 실제로 당신을 깨어있게 만들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밤새 그것을 분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껍질을 벗길 때 붙어있는 흰색 속껍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립니다. 이 섬유질에는 과일 전체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새벽 2시에 당신을 깨우는 다리 경련과 불안한 감각을 멈추는 열쇠입니다. 숟가락으로 껍질에서 긁어내어 바나나 과육과 함께 드십시오. 셋째, 타이밍은 절대 협상 불가능합니다. 잠들 계획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90분 전에 이 바나나를 드십시오. 2시간 전도 아니고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왜냐고요? 트립토판이 혈액뇌장벽을 통과하여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다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정확히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면 실험실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2시간 전에 먹은 환자들은
멜라토닌 급증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30분 전에 먹은 환자들은 화합물이 활성화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은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나를 얇게 썰어 먹기 전에 실온에서 10분간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효소가 섬유질의 일부를 미리 소화하여 위장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제 노인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밤에 소화력이 약합니다. 조리대에서 바로 차가운 바나나를 먹으면 몸이 그것을 드고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것이 수면 시작을 방해하는 대사 활동을 만듭니다. 다섯째, 바나나와 함께 정확히 1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니고 우유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생수를 마시세요. 이것은 섬유질이 적절한 속도로 소화기관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고 수면 주기를 망치는 한밤중에 급한 화장실 가는 일을 예방합니다. 제게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11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중에 나온 모든 수면제를 다 써보셨어요. 따님은 걱정으로 지쳐 계셨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일 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푹 주무셨습니다. 3주 만에 모든 수면제를 끊으셨어요. 최근에 그 여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해답이 과일 바구니에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생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장 중단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시면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지 마세요.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의 에너지를 위해 바나나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 낮 시간에 트립토판 저장량을 고갈시켜서 밤에 전환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듭니다. 바나나는 저녁 시간대에만 드세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엌으로 가서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를 고르시고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타이머를 맞추세요. 단 하루도 거르지 말고 7일 연속으로 하세요. 뇌가 멜라토닌 생산 리듬을 재설정하려면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지치는 밤들을 보낸 수년 후에 희망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댓글에 지금 당장 적으세요. 오늘 밤 깊은 잠을 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선언하면 마음이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잘 쉬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되찾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몇 시에 바나나 속껍질과 함께 바나나를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수면 여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삶을 바꾸는 이런 건강 비결들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잠 못 이루는 밤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